시편으로 드리는 기도.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니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우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안녕하세요. 목요일성 예배 시청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치과의사 이수연입니다. 올해로 22년째 치과의사 생활을 하고 있고요. 저는 1999년도에 토론토 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졸업 후 2년 동안 미국 뉴욕주 뉴욕 주립대 순위 부속병원에서 일반 치과 레지던트 과정을 마쳤고요. 2001년부터 토론토로 돌아와서 다운타운에 있는 치과에서 좀 오래 일을 하다가 2010년도에 미시사가에 이수연 치과를 개원하여서 지금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큰빛교회는 제가 치대 3학년 재학 중일 때부터 출석하기 시작했고요. 작년부에 남은 몇 안 되는 오리지널 청년부 멤버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제가 구성전에서 결혼식도 올렸고 또 저와 아주 인연이 많은 제가 사랑하는 홈철치입니다. 현재 장년부에서는 영커플 목자와 또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부족하지만 섬기고 있습니다. 치과의사로서의 소명 또는 부르심 이런 얘기를 하자면은 제가 중학교 때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닐 때 자전거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하루는 중등부 모임이 있어서 교회를 그날도 다름없이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동네 길에서 과속하던 택시하고 이렇게 사고가 나갔고 좀 많이 다쳤어요. 그래서 이쪽 앞니 쪽에 전치부 쪽에 이가 4개가 다 많이 상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치과 치료를 통원 치료를 오래 받았는데요. 그때 그 치과 원장님이 크리스찬이셨어요. 근데 이제 어린 아이가 교회 가다가 사고가 났다는 말을 듣고는 정말 진료도 잘해주시고 그때 그 선생님께서 아직 어렸던 저한테 이제 아주 진지하게 치과 의사로서의 커리어를 한번 고려를 해보라는 말씀을 하셨었고요. 그 뒤로 이제 이민을 와갖고 진로를 결정할 때 그 선생님의 말씀 또 그 선생님 모습이 뇌리에 많이 남았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또 어렸을 때부터 워낙에 손으로 만지고 또 공작하고 그런 일들을 좋아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적성에 맞을 거라 생각해서 고르게 됐고요. 현재 20년이 넘는 지금까지 큰 후회는 없는 걸 보니 잘 고른 것 같습니다. 치과의사는 뭐 다른 직업도 물론 그런 면이 있겠지만은 참 보람을 많이 느낄 수 있고 만족도가 높은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치과에 오시는 분들은 크게 이제 2가지 이유 때문에 많이 오시잖아요. 아프시고 고통이 심해서 오시거나 또는 이제 자신의 스마일에 뭐가 마음에 안 드시거나 자신이 없으셔서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래서 그 치료를 통해서 그 통증을 완화시켜 드리고 또
이렇게 예쁜 미소를 찾아드릴 수 있다는 그 과정이 성취도가 참 높고 또 많이 만족할 수 있는 또 그런 직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장점은 선교의 큰 툴이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선교를 가서 치과 클리닉을 오픈하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오시고 또 이렇게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 영혼들을 모으는데 큰 도움이 되고요. 또 그분들을 진료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나눠줄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분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큰 툴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 사진은 도미니카에서 이제 아이들을 치료하고 나서 같이 찍었던 사진이고요. 이게 이제 그 치과 야전병원처럼 이렇게 셋업한 광경이고, 이 사진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찍은 거고요. 또 이 사진은 북한에 갔을 때 그곳 치과병원에 있는 선생님들과 같이 환자를 치료하면서 보여드리고 또 의견 나누고 그러는 사진입니다. 여러 면에서 성취도가 높은 직업이고 하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여성분들, 젊은 여성분들 중에 만약에 치과 의사로서 이렇게 커리어를 생각하고 있으시다면은 강력 추천해 드리고 싶고 또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가장 흔한 치과 질환, 이제 치아를 잃어버리시게 되는 세 가지 이유를 들자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로는 충치가 있겠습니다. 치아 우식증이라고 하죠. 주로 40대 이전에 그 이를 잃어버리게 될 때는 충치 때문에 잃어버리시는 경우가 많고요. 두 번째로는 풍치, 흔히 풍치라고 하는 치은염, 치주염, 치아 주변 조직이 붕괴되거나 녹아서 이가 빠지게 되는 그런 질환인데, 주로 40대 이후, 중년 이후에는 이런 풍치 때문에 이를 잃어버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로는 트라우마가 있겠죠. 치아 파절, 실금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넘어지신다든지 낙상하셔서 아니면은 또는 문이나 벽 같은 데 이제 부닥치셔갖고 깨지거나 이가 통째로 빠지거나 그래서 오시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은 아이들 싸우다가 펀치 달리다가 이렇게 또 다치는 경우가 있고, 또 실금 같은 경우에는 단단한 음식을 뭐 한쪽으로 많이 씹으신다든지 그러면서 치아에 손상이 와서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씩 볼 텐데요. 저희가 처음 충치가 있고요. 충치는 박테리아 균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이 뮤탄스 균이 가장 큰 주범인데요. 이 뮤탄스 균이 입안에 들어오는 당분을 흡수하고 그 배설하는 그 산성 물질 때문에 치아 표면이 이렇게 변색되고 녹고, 네, 그러면서 이제 치아 표면을 침투하면서 이렇게 깊어지면은 그게 충치인데요. 이 충치 같은 경우에는 교환면에 생기는 충치, 방금 보신 이 충치는 교환면에 이렇게 씹는 면에 이렇게 생긴 충치고요. 또 치아 사이에 생기는 충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 엑스레이 사진인데 여기 화살표 있는 부분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렇게 까맣게 이렇게 먹어 들어간 것처럼 보이는 이 부위가 충치거든요. 그래서 교환면 충치는 유관 식별이 가능한데, 이런 충치는 이제 충치가 생긴지도 모르고 계시다가 이가 깨지거나 아파갖고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충치는 정기 검진과 이렇게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야지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커지시기 전에 정기 검진을 통해 갖고 확인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충치 치료는 이제 그 표면에 있을 때는 주로 지켜보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레이어에 침투를 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치료를 하는데요. 충치가 이제 너무 깊어지면은 그냥 그 충전 재료로서 치료를 할 수가 없고요. 신경 치료를 해야 됩니다. 신경 치료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렇게 신경까지 이렇게 충치가 터치를 하게 되면은 그 충치가 닿게 된 신경 조직을 다 이렇게 청소해내고 안에를 이렇게 메꿔내는 이런 신경 치료를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위는 레진으로 충전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가 많이 약해지기 때문에 전체를 이렇게 깎아갖고 크라운을 뚜껑처럼 이렇게 씌워서
치아를 보호해주게 되죠. 이게 이제 치아 조직이 어느 정도 남아있을 때 얘기고요. 너무나 많이 파손이 되고 그러면은 빼셔야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발치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다가 임플란트나 브릿지나 이제 틀니 같은 걸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풍치라는 게 있죠. 이 증상 역시 충치와 마찬가지로 박테리아균 때문에 발생합니다. 치아 겉면에 이제 하얗게 이제 치태라고 하죠. 플락이라고 하는데 이 플라그가 생기게 되는데 그 플락이 구강 안에 있는 칼슘 성분, 침에서 분비되는 칼슘하고 이렇게 합쳐지면은 돌처럼 이게 딱딱하게 굳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치아 표면에 달라붙고 뿌리까지 달라붙고 이렇게 점점 내려가면서 이제 치아 주변 조직이 상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염증이 생기고 고름이 나오고 이가 흔들리다가 이제 빠지게 되는 그 증상이 풍치 또는 페리오돈타이티스라고 하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그림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충치 풍치를 이제 비교해 놓은 사진인데요. 충치는 치아 자체의 문제고 통증이 느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물론 초기에는 느껴지지 않지만 이제 신경까지 가게 되면은 이게 이제 사인이 오는데 풍치가 무서운 것은 통증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갑자기 이제 이가 흔들리시고 그래갖고 오시면은 이미 많이 늦어져 갖고 치아를 이제 다시 복구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소리 없이 많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무서운 질환이라고 할 수 있죠. 치은염, 치주막염, 이제 진지바이러스 치은염 처음에 이제 잇몸 조직에서 시작이 돼갖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심해지면서 이제 뼈가 상하게 되면은 치주막염, 페리오돈타이티스가 되는 건데, 네, 풍치 치료는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방 및 관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진행이 되면은 이게 완치라는 게 없기 때문에 예방 및 관리가 가장 중요하고요. 제가 리스트한 것처럼 칫솔질, 치실, 치간 칫솔, 또 이제 워러픽 같은 도구를 사용하셔갖고 청결하게 유지해 주시는 게 제일 큰 관건이죠. 그 다음에 이제 치과에서 시술하는 스케일링이 있겠고요. 정기적으로 이제 치석을 제거하는 건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 이제 이렇게 치아 주변에 노랗게 쌓인 치석이 보이거든요. 그걸 이제 청소를 함으로 인해 갖고 이렇게 청결한 치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보시면은 왜 스케일링을 하면 이가 시리고 이 사이가 뜬다고 하시는지 쉽게 알 수 있거든요. 스케일링을 하시고 나면은 이렇게 덮고 있던 치석이 떨어지니까 치아 사이가 이제 느껴지시고, 사이가 느껴지시는 것뿐이 아니라 시린 느낌이 나시는 거죠. 그동안에 이제 치석이 덮고 있던 자리가 드러나게 됨으로 인해서 그게 이제 치석이 덮고 있는 상태가 결코 좋은 상태가 아닌데 이제 느끼시기에는 치석을 제거함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는 잇몸에 더 좋게 됐지만은 이제 시리고 사이가 뜬 게 이제 혀로 느껴지시기 때문에 스케일링 치료를 하시면 오히려 치아가 나빠진다는 인식을 하실 때가 있는데 그거는 그 경우가 아니죠. 그리고 딥 스케일링이 있는데 이제 마취하시고 깊은 곳에 치석을 제거하는 시술입니다. 치석이 잇몸뼈이 진행이 되면은 너무 깊이까지 그 포켓이 주머니처럼 잇몸이 깊어지기 때문에 그쪽 깊은 곳에 생긴 치석은 그냥 겉에서 긁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마취를 해드리고 고통을 완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안에까지 들어가서 치석을 제거하는 시술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잇몸 수술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잇몸을 잘라내고요. 그 다음에 이 뿌리 부분에 있는 치석을 다 제거를 하고 뼈를 다듬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뼈 이식 같은 거를 치조거를 이식을 한 다음에 이제 이걸 다시 덮고 꿰매드리는 뭐 그런 시술이 되겠죠. 이렇게 시술을 하셔갖고 치아를 될 수 있으면 오래 보존하시려는 뭐 그런 목적으로 시술을 합니다. 치아 파절 실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듯이 이렇게 금이 갔죠.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화살표 있는 부분이 금간 부분인데요. 한쪽으로만 씹으시거나 단단하거나 질긴 음식, 뭐 견과류 같은 것도 말린 해산물, 오징어 한국인들의 티피컬한 그 좋아하는 기호 음식들이 이렇게 파절이나
실금 같은 게 생기게 하는데 일조를 하는데요. 제일 흔하게 느끼시는 증상은 평상시에는 아프시지 않다가 이제 뭔가 단단한 것을 어떤 각도로 딱 씹으시면은 느낌이 탁 온다. 이제 이렇게 되시면은 주로 치아가 금이나 파절이 돼갖고 그렇게 느끼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경까지 이 금이 도달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그냥 씹을 때만 아프신 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아프고 이제 차가운 거 뜨거운 거 닿으시면 아프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실금이나 치아 파절을 치료할 때는 초기일 때 심하지 않고 증상이 뭐 생겼다 없어졌다 그럴 때는 그냥 관찰 치료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통증이 이제 점점 심해지시고 자꾸 이제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되면은 그 금간 정도에 따라서 직접 수복을 한다든지 레진으로 이렇게 필링을 하신다든지 또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크라운을 씌워서요. 금간 부위가 이제 이렇게 플렉스 하면서 아픈 거니까 이를 전체를 이렇게 깎아갖고 크라운을 씌움으로 해서 이를 보호해주고 이게 이에 플렉스 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러한 시술이 되겠죠. 근데 이제 신경까지 가서 계속 아프시고 그러면은 그때는 그냥 크라운만 씌우시는 게 아니라 일단 신경치료를 하셔서 그 고통을 완화를 시키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크라운을 씌우셔야 합니다. 치아 파절했을 때도 이제 치료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치료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뿌리까지 치근 깊은 곳까지 금이 진행이 되면은 이게 또 치료가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발치를 하셔야 돼요. 또 다른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치아가 유실되셨을 때는 수복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브리지 시술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다들 잘 아시는 임플란트, 또 세 번째로는 틀니 옵션이 있습니다. 부분 틀니, 전체 틀니, 또는 요새는 아까 말씀드린 임플란트와 이렇게 컴바인 해갖고 임플란트 틀니라는 게 또 있죠. 처음으로 이제 브릿지 시술이 있는데요. 브릿지는 치아가 유실된 부위에 또 앞 뒤에 있는 치아를 이렇게 크라운 시술을 해갖고 이를 이렇게 삭제해서 깎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개를 연결해서 가운데 가짜 치아를 붙여갖고 연결해 드리는 이 시술 방법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듯이 아무래도 지주치들이 버티는 치아들이 건강해야지 시술이 가능한 경우고요. 남은 치아가 충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치주 상태가 좋아야죠. 잇몸이 안 좋으시면은 이 브릿지를 하시면은 나중에 이 브릿지 전체가 흔들리고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지주치들의 건강 상태를 꼭 고려해서 시술을 해야 합니다. 브릿지의 장점이라면은 아무래도 치료 기간이 좀 짧을 수 있고요. 임플란트에 비교하면 많이 짧죠. 또 이제 치아를 여러 개 수복하실 때는 임플란트보다 아무래도 비용이 조금 저렴합니다. 그리고 또 틀니하고 다르게 치아에 영구적으로 이렇게 장착해서 붙이는 시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안정적이고 또 씹는 힘이 틀니보다는 훨씬 좋으시죠. 단점이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지주치들을 이렇게 깎아야 되는 게 단점이죠. 건강한 치아를 이렇게 깎아 갖고 브릿지를 하시려면 아무래도 치아가 좀 아까운 면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다들 잘 아시는 임플란트가 있죠. 요새 이제 제일 핫하다면 핫한 시술 방법이고 이제 한국에서는 정말 많이 여기보다도 더 많이 보편화된 시술 방법인데요. 임플란트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나사를 사용해서 티타늄이라고 하죠. 이러한 금속 소재 나사를 사용해서 치적골에 이렇게 인공 치근을 식립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단단하게 고정이 되고 뼈 세포가 이 나사를 잡아주게 되면은 위에 이렇게 보철물을 사용해서 크라운 같은 걸 올려갖고 치아를 수복하는 그러한 치료입니다. 치과 치의학계에서 이제 임플란트가 이렇게 보편화된 게 뭐 지난 30년 정도고요.
그 전에는 임플란트라는 옵션이 아예 없었죠. 그래서 눈부시게 발전한 시술이고요. 장점을 보자면은 이 원래 이제 이가 발치를 하게 되면은 그 이가 있던 자리에 치조골이 녹아내리고 없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이 타이타늄 나사를 이곳에 끼움으로 인해 갖고 거기 이제 치조골이 이제 보존이 되는 거죠. 이 뼈가 보호가 되시고, 그리고 또 이제 씹으실 때 교합 강도가 아무래도 이제 자연치에 제일 근접한 치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연치가 씹는 힘이 100이라고 한다면은 임플란트는 한 80%에서 90% 정도 그 힘을 이렇게 되찾아 주고요. 틀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연치와 비교하자면은 잘 맞는다고 해도 이제 한 3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임플란트가 이제 제대로 잘 시술이 되면은 아무래도 자연치에 제일 근접하게 쓰실 수가 있죠. 단점이라면은 이제 이게 모든 경우가 임플란트를 시술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이 케이스 셀렉션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특별히 이제 치조골이 약한 경우, 뼈가 없으시면 이게 이제 임플란트를 심기가 힘들죠. 불가능한 건 아니고요. 요새는 이제 여러 가지 기술이 발달이 돼서, 의술이 발달이 돼서 인공뼈 같은 거를 넣어갖고 이제 가능은 하지만 아무래도 시간이나 비용 같은 게 아무래도 조금 더 많이 드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고리식이나 상악동 수술 같은 거 조금 이따 말씀드릴 텐데, 또는 이제 약을 드실 때 이제 골다공증 약 같은 게 뼈 수술하고 할 때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특정한 약을 드실 때는 임플란트 시술이 어려운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치료 비용이나 치료 기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길다는 것이 단점이라면은 단점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플란트는 이렇게 모든 경우에 시술이 가능한 거는 아니고요. 임플란트가 좋은 시술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은 항상 베스트 솔루션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제 안전하게 차라리 이제 부분 틀니나 다른 방법으로 가시는 게 나을 수도 있고, 이렇게 위험한 부분은 임플란트를 심지 않고 이제 안전한 데 심어 갖고 임플란트 틀니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틀니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틀니는 부분 틀니와 전체 틀니가 있고요. 대부분의 경우 부분 틀니는 이제 금속 소재 프레임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플라스틱, 아크릴릭으로 된 치아를 이렇게 장착을 해갖고 만들고요. 물론 전체를 다 플라스틱 재질로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틀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 틀니는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주로 이제 전체를 다 만들게 되죠. 장점이라면은 이제 브릿지와 틀리게 이제 치아를 많이 삭제를 하지 않아도 되니까, 물론 이 고리가 걸리는 이런 부분에 이제 홈 같은 거를 파야 되는 경우는 있는데, 브릿지처럼 이를 전체를 다 이렇게 깎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치아 보존 면에서 봤을 때는 장점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용 면에서 봤을 때 가장 경제적이고, 또 이제 미래에 다른 치아들이 이렇게 빠지게 되면은 부분 틀릴 경우에는 원래 이제 제작한 틀니에다가, 이 경우에는 힘들겠지만 어떨 때는 이제 이가 이제 남은 이들이 좀 안 좋으시면은 미래에 그 치아들이 빠지게 되면은 기존 틀니에 이를 붙일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리페어를 하시면서 매번 이제 새 틀니를 만드실 필요 없이 수리를 하실 수 있는 옵션이 있죠. 그래서 그게 장점이랄 수 있고요. 또 이제 단점이 또 많기도 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착용감이 불편하실 수 있고, 심미감, 그러니까 이 고리 같은 게 이제 예를 들어 스마일 하실 때 보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분 틀릴 경우에는 심미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합 강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씹는 힘이 자연치하고 비교했을 때 30% 정도밖에 안 되니까 아무래도 네이처럼 씹기에는 조금 무리가 되실 수 있고요. 영구적으로 붙이는 게 아니고 밤마다 빼셨다가 아침에 끼셔야 되니까 이제 그거를 너무 싫어하시는 분들도 또 있으시고, 또 이렇게 전체 틀니, 위에 틀니일 경우나 부분 틀니도 입천장을 이제 이렇게 가리는 디자인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입천장에 이제 이물감 같은 거를 느끼셔갖고 싫어하시는 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플란트 같은 걸 끼우면은 이 치조골 흡수가 뼈가 내려앉는 게 방지가 되기 때문에
그 뼈가 보존이 되는데, 일단 틀니를 하시면은 그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러한 그 보철물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 뼈 흡수가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틀니의 수명은 한 3년에서 5년이라고 보셔야 해요. 물론 뭐 10년, 20년씩 쓰시는 경우도 봤는데요. 많은 경우에 3년, 5년 정도면은 이제 이게 잘 안 맞고 해갖고 새로 만드시거나 이제 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플란트 틀니가 있는데요.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경우에는 하악 밑에 턱인 경우인데, 이제 송곳니가 있는 부분에 임플란트를 2개를 식립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요 틀니에 이렇게 그 자리에 이렇게 똑딱이 단추 같은 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생각해 보시면 이 틀니가 특히 이제 밑에 턱 경우에는 잡아주는 게 없기 때문에 많이, 전체 틀일 경우에 많이 흔들리시고, 또 이제 씹으실 때 문제를 많이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니멈으로 2개 정도 이렇게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똑딱이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붙이시면은 아무래도 틀니가 훨씬 안정적이 되실 수 있고, 또 이 경우에는 이제 상악이거든요. 이쪽이 입천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잇몸 있는 데인데, 잇몸 있는데 이제 이렇게 4개 정도 임플란트를 식립을 해갖고 덴처 그 틀니를 만들어 갖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단추처럼 끼워 갖고 쉽게 떨어지거나 빠지는 틀니를 조금 더 잘 유지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적재적소에 이렇게 식립을 해 갖고 틀니를 고정하고, 또 이제 착용감이나 교합할 때 이제 그 힘을 늘려주는 그러한 시술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치아가 유실됐을 때 치료 방법이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그 각자 케이스가 틀리시기 때문에 그 케이스에 따라서 상담을 받으시고 그 경우에 맞춰 갖고 가장 적합한 치료를 찾으시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간단하게나마 가장 흔한 치과 질환, 또 거기에 대처하는 치료법, 치료 옵션, 또 가정에서의 구강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물론 치과에 관해서 이것 말고도 많은 질문이 있으시겠지만은 오늘 시간 관계상 다 커버를 못 해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번에 또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마치면서 제가 좋아하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또 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아마 크리스천 의사라면 다 좋아하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저희 몸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성전이고, 또 구강이나 구강 건강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잘 관리하셔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종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3가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집에서의 좋은 식습관과 구강 관리를 통해서 문제가 없으신 게 아마 제일 좋은 경우겠죠. 하지만 문제가 생기신다면은 이렇게 정기적인 검진과 스케일링을 통해 갖고 조기 발견해서 치료하시는 게 좋고요. 문제가 작을 때 치료하면 되는데 방치하셨다가 고생하시는 경우를 너무나도 자주 봐왔거든요. 꼭 이것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저희에게 유익한 치아 건강에 대해 알려주신 이수연 집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는 다음 주 광고인데요. 다음 주에는 예정대로 도시 선교사님 이야기로 토론토 조이모자 선교회의 박영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나눠주십니다. 대신에 파더스데이를 맞이해서 저희 여성예배를 꾸준히 사랑해주시고 함께해주시는 아버지들을 위해 소박한 작은 코너들을 마련했습니다. 기대하시고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함께 드리는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헨리 나우엔이 쓴 인생의 여정이라는 책에 있는 그의 기도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이 절반에 이른 시점에서 저는 주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서 자신을 주님께 재헌신하고 싶습니다. 지난 40년간 주님은 저를 인도해 주셨고 성숙한 믿음과 자신의 은사에 대한 새로운 확신 속에서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되도록 점차 이끌어 주셨습니다. 주님을 제 목자와 인도자로 받아들입니다. 야망으로 가득 찬 세상 한복판에서 겸손한 자가 되게 하소서. 권력에 집착하는 세상에서 연약하게 살게 하소서. 복수와 응징의 고통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소서.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저는 마음을 열고 주님께 옵니다. 주님께서 제게 주신 은사를 믿게 하시고 위험도 마다하지 않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주님, 제 인생과 제 소명과 주님께서 제 마음에 심어주신 이 소망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아멘.